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이제 1차 설명회 오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변리사 시험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려고 이제 알아보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좀 개관하고, 이제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우리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면 민법을 보통 가장 처음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장짜리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죠? 자,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이다 그러면 과목이 3과목입니다. 그래서 민법,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1교시가 이제 산업재산법, 산업재산권법이라고 그래갖고 이 안에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배우는 이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이제 민법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 이제 자연과학을 보게 되는데, 이 자연과학에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4과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100점씩입니다. 각 100점씩.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산재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이제 3과목이 100점이고, 자연과학도 물화, 생지 4과목이 100점인데, 우리 이제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100점이에요. 그래서 배점도 높고, 그래서 민법이 이제 일단 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40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문제에 100점씩이니까 이제 한 문제당 2.5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문제당 2.5점씩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민법이 이제 단일 과목이긴 한데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제 크게 나누면,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 뭐 모르시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일 1단원이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은 채권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나뉘어 있고, 크게 4단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크게 4단원으로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은 12문제, 물권법도 12문제, 채권 총론 8문제, 8문제 이래가지고 총 40문제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좀 알아보고 오셨죠? 그래서 이 40문제가 전부 다 뭐다?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 5개가 있으면 그중에 이제 뭐 옳은 걸 찾아라, 아니면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골라내면, 정답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이다. 좀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 뭐 시험지 이렇게 주면은 백지를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건데, 우리 1차 시험은 예를 들어 1, 2, 3, 4, 5번 이제 객관식 보고 지문이 OX만 맞춰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지금 6월 설명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때 들어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라기보다 조금 늦으시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보통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2024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쯤 볼 건데, 이제 날짜는 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4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쯤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이 1년에 이제 한 번 있다 보니까 우리 수험 기간도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60일에 변리사 시험이 이제 24회인데 60일에 대비가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3월에. 통상적으로 이제 3월 되면 종합반 시작이에요. 우리 변리사 스쿨 60일에 대비 종합반이 3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지금 중급 강의 시작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지금 설명이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3월 진입생들보다는 늦게 온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늦게 오셨는데, 그래도 해볼 만한 달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도 내년 1차 시험을 볼 때 더 늦어버리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시기에 오셨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린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변리사 1차 민법 개론 공부 방법론인데,
자, 이제 로마자 1번 민법의 특성. 이제 저는 민법 강사니까 민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 줄 이제 밑줄만 보시면 되는데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양이 얼마나 많으면 다른 거는 3과목에 100점이고 뭐 4과목에 100점인데 민법은 이제 1과목에 100점이다. 그죠? 사실은 이 민법을 이렇게 4개로 나눠드렸는데 각 요 4단원 하나하나가 뭐 이제 뭐 이런 거나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줄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이게 저희 이제 기본 강의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3월에 개강해가지고 끝났는데 이 기본 강의는 통상 50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1회가 한 3시간 정도 돼요. 회당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가지고 통상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러니까 1회라고 하면 한 1회면 하루 분량이고 한 3시간 정도 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강사, 민법이 양이 많아서 이제 평일 월화수목금 강의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면 일주일에 5회씩. 일주일에 5회씩 몇 주? 10주. 이렇게 이제 기본 강의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주면은 보통 이제 4주인 개월도 있고 5주인 개월도 있긴 한데 어쨌든 2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그죠? 2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저도 이제 3월에 시작해서 한 5월 중순쯤 기본 강의 끝났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1년을 단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개월이다. 그죠? 12개월인데, 그죠? 12개월인데, 과목이 3과목이다. 그럼 단순하게 나누면 4개월씩 들어가죠. 그죠? 4개월, 4개월, 4개월. 그죠? 이렇게 이제 4개월 들어가는데, 이 민법을 예컨대 4개월을 배분을 한다 할 때, 지금,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이제 1회 독하는데 10주가 걸린단 말이죠. 2개월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반 이상을 깎아 먹습니다. 그죠? 자, 그만큼 이제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수강하면서 이제 해야지 요 정도 끝나지. 만약에 뭐 독학을 한다 그러시면 뭐 시간은 뭐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민법이 이렇게 양이 많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제가 4단원으로 이렇게 민법을 나눠놨는데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민법 전반에 있는 가장 이제 공통되는 부분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가장 공통되는 걸 모아놓은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처음 들으시겠지만 물권이라는 게 이제 변동이 되려면 그러니까 물권의 대표가 이제 소유권 이런 건데 소유권 그러니까 대강 무슨 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물권의 뭐 대표로 볼 수 있는데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죠?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러니까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하면 야 네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네 소유권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채권이 먼저 생기고 채권이 이행이 되면서 물권이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권하고 채권도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권을 알려면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각 단원이 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 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민법 총칙부터 제대로 봐야겠다 그래서 민법 총칙만 한 100번 읽잖아요. 민법 총칙만 100번 읽어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대강의 느낌은 알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뒤에 걸 알아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뒤에 걸 알아야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는 회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회독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면서 한 번 봤다? 1회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중급 강의 하면서 또 봤다 그러면 이제 2회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중급 강의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객관식 강의 하는데 객강의만 이렇게만 쓸게요. 객관식 강의 하면 객관식 하면서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이제 3회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회독만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런 걸 이제 아는 정도에 그치고 2회독 할 때도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2회독 할 때도 잘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한 3회독 정도 되면 그제서야 이제 앞뒤가 좀 연결이 되면서 좀 제대로 이해가 되는 민법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그리고 우리 지금 수험이 1년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1년 안에 민법을 끝내야 되는데 이 민법 안에서도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가 다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뭐 중학교 수학이나 뭐 고등학교 수학 이런 거 보면 단계별로 뭐 1학년 때 쉬운 거 배우고 2학년 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수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 축지가 고3 정도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게다가 우리 변리사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공계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법이란 법은 생전 처음 본다 이런 분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있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정리해 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죠? 민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뒷부분 공부할 때쯤 앞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져요. 지식들이 막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 변리사 진입하시는 수험생들도 일단 민법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일단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데 이 민법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강 어느 정도인지 느낌 없으면 그냥 계속 넘어가 줘야 돼. 그래서 끝까지 가서 대강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보면 이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점층적으로 이제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계속 보시면 셋째 줄,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따라서 굵은 글씨 해놨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나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 커리큘럼도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강의 하면서 1회독, 중급 하면서 2회독, 객관식 강의 하면서 3회독, 저절로 따라오면 한 3회독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야 이제 무슨 소리인지 좀 제대로 좀 알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독이라는 개념이 우리 수험가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꼼꼼하게 막 이제 못 넘어가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그죠? 되셨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혼자 독학하면 그렇지만 이제 저 기본 강의 뭐 수강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서 계속 끌어다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끌어다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이제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죠?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밑줄 보시면 이게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과목 있지만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밑줄.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고.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일단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제 그거 나오는데 일단 요거 좀 보시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이 매년마다 물론 달라집니다. 커트라인이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재작년에는 커트라인이 81.6이었다가 올해 커트라인이 막 71점 몇이었나?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막 10점이 왔다 갔다 이랬는데 이건 이제 막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재작년은 매우 쉬웠고요. 작년은 매우 쉬웠고 올해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인 분포, 한 10년 정도 분포를 보면 대충 77에서 8 사이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커트라인의 분포는 한 77에서 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난이도로 생각해 봤을 때. 그죠? 자, 그런데 이 자연과학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 뒤로 이제 그 생물 선생님이 김민 선생님이 오셔갖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실 텐데 자연과학이 전략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이어가지고 자연과학은 다 빠삭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물리 전공자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시는데 이 부분이 약해. 그죠? 화학 전공자다 그러면 화학은 잘하시는데 또 이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다 통달하신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과학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 푸는 뭐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 시간도 부족하대요. 그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70점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이 얘기는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생물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 한 커트라인 이 정도 맞는 분들의 자과 점수 보면 한 60점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자과 한 60점 정도 맞고 붙으려면 77, 78을 맞아내려면 뭐예요? 얘네들을 90, 90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야 간신히 이 점수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만큼 민법 점수하고 삼재법 점수하고를 잘 맞아야, 그래야 이제 자연과학에서 이제 모자란 점수를 채워나갈 수 있다. 그죠? 대부분 합격,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차는 있죠. 자연과학 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 80점씩 맞으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떨어져도 이제 합격이 가능하겠지만,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법이랑 산재법에서 이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문단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도사예요, 도사.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겠다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다들 이제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공부로는, 그죠?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얘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그죠? 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괄호 안에 뭐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써 있죠, 그죠? 왜냐하면 물론 법학,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이해가 기본이에요. 그죠?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법학을 이해를 안 하고 암기를 한다? 불가능한 얘기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암기를 하냐,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해가 선행이 되고 이제 암기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공 계열 분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치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암기를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외워서 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맨날 그런 분들 보면 얘기하죠. 이해해서 푸나 암기해서 푸나 2.5점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해 뒤에 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나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 있어야 돌아올 때 연결이 되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없거든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밑에도 써놨지만, 우리 수험에서는 암기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수험생들이 이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암기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기본이고, 그래서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암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경시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처럼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만 해가지고는 이 OS에서 헷갈립니다. 우리 객관식 OS에서 만났는데 암기를 해놓고 뭐 안 해놓고 이해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O인지 X인지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암기를 경시해서는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안에 밑줄 민법 지식에도 단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상위 개념이나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은 항상 먼저 이해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는 제가 다 시켜드립니다. 그죠?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다 시켜드려요. 조문 뭐 이런 거 다 이해시켜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데, 그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암기를 해가셔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근데 이제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컨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 하나 만나면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넘어가고 다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파고들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사치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외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만나서 민법의 앞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전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아래 굵은 것이 보시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될 텐데, 이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해 놓으면 이 암기를 바탕으로 또 윗단계를 이해하고, 이해가시는 무슨 얘기, 또 암기하고 또 그 바탕으로 또 윗단계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1차 시험은 뭐밖에 안 본다고요? 객관식밖에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 강의나 뭐 중급 강의 이렇게 통해서 민법 지식을 쌓아도 이걸 가지고 그냥 시험을 봐보면 시험 점수는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객관식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적어놨듯이 통상적으로 우리 민법 강사님들 여기 뭐 변리사 업계에 계신 그 강사님들 대부분이 이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재가 기본서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제 기본서는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한 950페이지 정도 됩니다. 950페이지. 그 다음에 객관식은, 포인트, 이것도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라고. 이건 한 1400페이지 됩니다. 나가시다 보면은 저기 견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을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포인트 민법도 이제 요 정도 되고, 객관식은 더 두껍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민법 강사님들이 기본 강의할 때 요 기본서 보고, 중급 강의할 때도 기본서 보고, 그죠? 그러면 이제 객관식 강의는 보통 한 8월쯤 시작하는데, 7, 8월쯤 시작하는데, 그죠? 이때서야 이제 처음 객관식 문제집을 잡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객관식이 이제 양이 많아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할 때도 객관식을 추가하는데, 이 객관식 문제집이 너무 두껍고 어려우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OX 지문집이라고, 요거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OX 지문집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 변리사 기출 한 10년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기출 한 6년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만 이제 모아가지고 한 600페이지짜리 얇은 거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러니까 1회 강의를 진행하면 한 20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일단 기본 강의할 때는. 그래서 1회 강의에서 20페이지 나가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그 부분에 OX 지문집을 풀어오라고 시켜요.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오시면 다음에 이제 2회 할 때 먼저 이 문제부터 한 30분 시간 내서 이 문제부터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바로 객관식을 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객관식 잡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본 강의 시작할 때부터 기출 문제를 병행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병행을 해보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내가 강의 듣고 배운 지식이 어떻게 출제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 뿐이니까, 이때까지 빌어놨다가 나중에 객관식 잡으면 솔직히 이거 다 못 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객관식부터 같이 좀 병행을 해보시죠.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OX 지문집 요 얇은 거는 처음부터 이걸 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얇은 거를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 갖고 해놓으면 나중에 그 두꺼운 객관식 문제 잡을 때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죠? 그나마 해낼 수 있다. 그죠? 그런 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강의를 좀 객관식 문제도 처음부터 좀 병행을 해보자. 이런 취지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죠?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보니까 그만큼 한 번 더 보는,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처음부터 객관식을 가지고 병행을 한다. 그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특히 지금 6월 진입이잖아요. 6월 진입. 그러니까 좀 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일수록 객관식 바로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6월 진입했는데 기본 강의 수강하고 중급 강의 수강하고 그러면 나중에 만 11월 된다 그러면 객관식 못 보고 들어가요. 실제 시험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에 병행하는 OX 지문집은 두껍지 않고 부담이 없어요. 얇으니까 기본 강의하면서도 충분히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월 진입이니까 특히 반드시 좀 병행을 하셔라. 밀어놓지 말고. 그랬다간 아예 객관식 못 보고 들어간다.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쪽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요거 그려놓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문장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이 되면, 수험생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수험생이 되자마자 시간의 제약을 받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민법뿐만 아니라 1차 시험에 합격해야 될 공부의 양이 이 정도라면 시간은 요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1년으로 잡아도.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험생들이 해낼 수 있는 양이 1년에 요 정도 되는데 합격하려면 이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입하자마자 사실은 시간에 쫓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내가 뭐 3월 진입생이다. 그러면 1년이나 남았으니까 시간 여유 있겠지. 그러고 여유 있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판 가가지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다 소화도 안 된 채로 시험장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입하자마자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법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기본 강의면 이거 2개월, 짧게 잡아서 2개월, 이것도 1개월 반. 그리고 객관식 강의도 한 1개월 정도 하면 아까 민법에 4개월 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 특히 이제 변리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던 얘기 해볼게요.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이제 법학 과목이라는 거는 조문과 판례와 이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조문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냥 법 규정 말하는 거. 민법 조문이다 그러면 이제 민법 법 규정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우리 민법이 조문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관계를 다 조문에 규정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법조문이 모호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대법원 판결문이 이제 해결을 해준단 말이죠. 이걸 이제 판례라고 부르고, 이 이론은 뭐냐면 우리 조문이나 판례가 모든 게 다 100% 옳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우리 특히 법학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가치관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견해 대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컨대 어떤 조문이 하나 있는데 이 조문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교수님들끼리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안이 이제 생기면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견해 대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출제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출제 잘 안 됩니다. 왜?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가자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OX 지문지 이거 객관식 오지선 달면 OX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결국 딱 이렇게 OX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기준이 돼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판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거의 70% 이상. 거의 80%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판례라고 부르는 대법원 판결문들을 열심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제일 높다. 자, 그런데 이 판례는 뭘 기반으로 해서 나오냐? 바로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이 비어 있다 그러면 이제 판례 나오고, 조문이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판례가 나와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조문은 실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10%에서 20% 정도, 그죠? 이론은 이제 한 5% 미만 이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되는 편이고,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에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어요? 판례 열심히 공부하셔야. 제일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판례가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조문이 약하면 판례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조문이다. 조문.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의 중요성, 제목이 3번 조문의 중요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 순서고, 그죠? 그래서 판례를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보시게 되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냥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어디서 승부가 난다?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죠? 그래서 다음 밑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조문을 대하는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나 조문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을 해라. 그죠? 그런 이제 습관을 잘 들여라.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 보시면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조문 하나를 읽으면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게 막 떠올라야 돼. 조문 하나를 읽으면서 조문에 연결된 기출문제나 조문에 연결된 판례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읽어줘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습관을 처음에 잘 들어요. 그래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문이 무슨 소리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제 막 판례 막 떠오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굵은 글씨, 이게 핵심이다. 결론.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잘 길러놔도 이래도 이제 성공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가까이 돌아. 가까이. 제가 농담 삼아서 이제 작년에 저 옆에 맥주집 하나 보이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한참 강의할 때 저거 인테리어 공사하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제 수험생들도 제가 강의하는데 막 저 흘끔흘끔 보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마시러 가도 좋은데 조문집 들고 오라 그랬어요. 조문집 들고 와서 그죠? 맥주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조문집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항상 조문을 그냥 옆에 끼고 두는 친해지는 그런 습관을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습관을 잘 잡아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서 이제 학원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하철에서 또 항상 조문집 보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다. 자, 근데 이제 4번 교재 선택이 나와 있는데, 조문, 괜히 좋다. 그래서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썼을 때. 이 교재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강사들이 쓴 이제 강사 저서가 있고. 그러면 학술적 가치는 당연히 교수님 저서가 이제 높을 거야. 그죠? 그래서 저도 강사지만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죠? 교수님 저서가 학술적으로 이제 훨씬 훌륭한 책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강사 저서는 이른바 수험서라고 하죠. 수험서. 이 교수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 우리나라의 조문과 판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저서를 보면 아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한 이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 저서에는 뭐가 많다?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많다. 보통 한 20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제가 아까 제 수험서 포인트 민법 940페이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수님 기본서 한번 봐보시면 그냥 통상적으로 한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가. 자, 이거를 수험 공부하시는데 이거를 잡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라 그랬잖아. 근데 2000페이지 언제 다 봅니까? 못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 선택할 때 교수님의 저서가 이제 물론 좋은 책이지만 우리는 지금 민법을 연구하고자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고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저서보다는 강사, 오로지 수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험서를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4번에.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공부 도사들 모아놓고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중에 한 3개월쯤 지나서 보면, 강의 들을 때는 알았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수험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5번 복습의 중요성 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 한자어죠. 학습이죠, 학습. 배울학, 익힐습입니다. 그러면 배울 학하고 익힐 습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배우는 것보다 그걸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밑줄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강의만 듣고 복습 안 하고 넘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다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수강함, 우리의 공부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정독하고, 이게 이제 회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객관식 병행시키니까 객관식 문제, 지문 풀고,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쉽게 해서. 강의 수강하고, 이해하고, 기본서 정독하고, 복습하고, 그죠? 여기가 이제 복습의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는 매일매일 한 20페이지 정도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나가는 20페이지를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지문까지 풀기를 매일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밀리지 아니하고 한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 도사들이 와도 보면은 다 복습 밀리고 맨날 보고 있으면 밀려있고, 그죠? 이게 하루하루 이게 사람이 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도 이게 안 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오늘 배운 건 오늘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복습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다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강의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근데 올해가 2022년이었죠. 23년이었죠. 3년 시험, 22년 시험, 21년 시험, 20년 시험, 뭐 19년 시험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2023년에 안 나오던 게 하나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2020년에, 22년에도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리고 이전에도 나온 적도 없고. 그죠? 그런데, 자, 가운데 이 부분, 이건 뭐겠어요? 그냥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거 뭐 매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해야겠어요?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이제 그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 한 문제 내가 이거 한 문제 못 맞춰서 떨어지면 어쩌지? 이거 한 문제 못 맞춰서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공부 범위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공부 범위를 늘리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민법을 이렇게 늘리는 분이 사람이 성향이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면 특허법 가서도 또 늘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부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항상 뭐에 제약을 받는다고?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1년의 시간 동안 3회독을 못하고 들어가셔요. 이게 안 돼. 계속 늘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서 빵꾸나? 여기서 빵꾸. 여기서.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의 분량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제가 뭐 좀 거친 말로 표현드리면, 이거 공부하고 싶으면 이거부터 잘 알고 해라 그래. 이것도 모르면서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불안감에 쌓이게 돼요. 시간적 제약과 함께 맨날 불안감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가 막 일로 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럴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해갖고, 이거, 뭐,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좀 잘하자.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하면, 그때는 이런 거 찾아다녀도 돼요. 이해가 시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만큼 여유 있는 수험생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공부 양을 늘리지 말자. 공부 양 늘리기 시작.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패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시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보여드렸는데, 3회독 정도가 아니라 한 6회독 정도 돼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기본, 중급, 객관식 강의 이렇게 딱 끝나면, 한 5개월 정도 이제 강의의 부담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저도 올해는 뭐 8월 전에 다 끝내야 될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뭐 그냥 조금 뭐 특강 형식으로 이제 몇 번 이런 거 있고 그 이외에는 강의 없어요. 그러면 이때 쉽게 얘기해서 달리면 됩니다. 그죠? 이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를 토대로 이렇게 3회독 했던 걸 바탕으로 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자기가 이제 달려가지고 이걸 자기 곳으로 만들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1차 합격을 일단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런데 쫓아다니다가 뭐, 나는 공부하다가, 친구들이 막, 야, 이런 판례도 있더라. 그러면, 뭐, 솔깃해갖고 들어오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육해독이 뭐야? 한 3회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험 날은 뭐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날 오잖아요. 그죠? 이날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한 채 그냥 시험장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제 공부량을 늘리지 마. 그 다음에 제가 1번 불안감 썼는데 두 번째 지적 호기심. 이게 법학이라는 게 사회과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문도 많고 판례도 무지하게 많은데 비어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해. 그러니까 조문이 이럴 땐 이렇다고 그러고 판례가 이럴 땐 이렇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지? 좋은 판례 없어요. 근데 궁금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시죠? 그죠?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얼마나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들어가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분량의 조절 밑줄 따라오시면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는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지금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무수히 많아요. 그죠?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지문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맞추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몰라도 맞출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한다는 불안감에 이러한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이거 내가 보는 교재 혹시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는지 막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고 막 공부에 막 교수님 교과서 뒤적여보고 공부량을 막 늘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불합격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이거는. 자, 남들 못 맞춘 이 변리사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경쟁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감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가 공부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내가 이게 이건지 힘이 안 상태로 이제 시험장에 끌려 들어가면 다 틀리고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굴글씨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들어갈 것이냐 이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러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6월 진입생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진입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진입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이 시험은 잔혹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젊은 나이에 이 시험에 들어왔다가 결과를 못 얻으면 진짜 인생에서 시간만 날아가고 아무것도 못 얻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진입했는데 5년 동안 1차를 못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5년이 지워진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이 시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건 잔혹한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자체를 고민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만약에 지금 진입 자체에 대한 결정 끝났다. 진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3월 시작한 수험생들보다 늦었잖아요. 지금 3개월 늦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에 시작해도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시작하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이 그나마 늦게 들어와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시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지나간 거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저 심지어 9월에 진입생이 바로 다음에 2월에 시험부터 나가는 거, 1차 붙어 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수험생들 보면
진짜 독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오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결정했는데 뭐 지금보다 시간이 더 늦어진다? 점점 힘들어지니까 만약에 진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아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집에 가셔부터 오늘부터 당장 진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시고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근데 이제 로마서서 한번 마치며 보시면 우리 강사들이 그래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경력도, 그죠? 대부분 우리 학원에 있는 분들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 수험생들을 이렇게 보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1차는 좀 쉬운 말로 1차는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해도 잘 붙여줄 수 있다. 저희 강사들은 그렇게 농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줘도 합격시켜줄 수 있다. 1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따라오지. 그죠? 뭐 복습이 밀린다든지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게 합격 쪽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렇고. 또 제가 이 2장짜리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드렸는데 수험생활 내내 이 가이드를 옆에 두시고 민법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1회독하고 이걸 읽는 거하고 2회독하고 이걸 한번 읽어보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달리 다가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버리지 마시고 이제 회독 끝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험 들어오면 노력은 다 합니다. 이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돼야 되는데 그래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 보면 합격은 여기에 있는데 계속 뭐 이런 데로 나간다.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된대. 뭐 저희들 강사들은 뭐 맨날 야 여기 아니다 일로 가라 여기 아니다 일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뭐 저희가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우리 일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체 과목에 대한 뭐 개관이랑 특히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의 결정을 해서 들어오신다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모두 얻어가시도록 바라고 또 저희도 이제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김민 선생님 들어오실 겁니다. 바통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얼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